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췌장을 망치는 건 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에 좋다 믿으며 드시는 음식 중에 췌장에는 독이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사람들의 생활을 볼수록 이건 이제 숨길 수 없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췌장 기능과 대사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췌장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잔, 점심으로 가볍게 먹는 김밥 한 줄, 저녁에 즐기는 치킨 한 조각까지요. 모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인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췌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췌장을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박영숙님이셨는데요. 평소 건강식이라며 아침엔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엔 과일 주스, 저녁엔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셨죠. 가볍게 먹으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정밀 검사를 받게 되셨고 결과는 예상대로 췌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박영숙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본인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믹스커피의 액상과당, 과일 주스의 과도한 당분, 김밥의 정제 탄수화물이 모두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박영숙님은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녹차를, 과일 주스 대신 물을, 흰쌀밥, 김밥 대신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죠.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박영숙님처럼 건강한 줄 알았던 습관이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음료, 김밥, 튀김, 가공육, 아보카도나 견과류까지 모두 우리가 매일 즐기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췌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췌장은 다시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달달한 음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커피 믹스, 과일 주스, 에이드,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료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고과당 시럽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액상과당 섭취가 췌장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췌장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최고 속도로만 돌리는 것과 같죠. 제가 만난 분 중에 62세 김정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루 한 잔의 에이드가 습관이었대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달콤한 게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혈당 수치가 점점 상승하고 피로감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당음료 대신 무가당 차나 미지근한 물, 무가당 탄산수로 대체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심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도 입맛이 바뀌면서 오히려 단 음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로 음료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장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료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이제 두 번째로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밥 한 줄이 가볍고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저도 바쁠 때 자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밥 속을 들여다보면 흰쌀밥, 단무지, 우엉, 햄이 조합되어 있어요. 이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고려대 생활과학대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췌장암 위험을 1.8배 높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흰쌀밥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은 그만큼 빠르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인수님은 김밥을 정말 자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좋고 배도 부르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급등하면서 췌장 효소 수치가 높아졌어요. 검사 결과를 보시고 정말 놀라셨죠. 이럴 땐 밥을 현미나 귀리, 보리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김밥 속도 햄 대신 두부나 지단, 야채 위주로 넣으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엔 식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지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간식용 떡이나 빵, 면류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곡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김밥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류는 정말 맛있죠. 저도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튀김은 췌장이 과도한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만들어서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소화하려면 췌장이 엄청나게 많은 효소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를 보면 고지방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최대 2.5배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튀긴 음식은 산화된 기름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65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치킨을 즐기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속이 자꾸 더부룩하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땐 오븐에 구운 치킨이나 기름기를 제거한 수육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븐 치킨도 양념만 잘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허브나 마늘, 후추로 간을 하면 튀긴 것 못지않게 풍미가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튀김 재사용 기름입니다. 한 번 쓴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독성 물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외식할 때도 가능하면 깨끗한 기름을 쓰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식탁에도 튀긴 음식이 자주 오르나요?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스팸, 소시지, 햄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고지방에 고나트륨이고 첨가물까지 들어있는 삼중 폭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보존제와 발색제 같은 첨가물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질산염 같은 성분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을 올리고 전체적인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69세 정경수님이라는 분은 하루 한 끼 스팸 반찬을 즐기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좋고 밥이랑 잘 어울리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복부 통증이 시작되면서 검사를 받으셨고 췌장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럴 땐 직접 삶거나 구운 살코기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뒷다리살 같은 걸로 직접 요리하시면 첨가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마블링이 적은 고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실 건 가공육과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면 췌장 독성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둘 다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가공육,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과도한 지방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보카도나 땅콩 같은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과하면 췌장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도 과하면 췌장이 처리하기 힘들어요.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지방 섭취 비율이 하루 총 칼로리의 40%를 넘으면 췌장 효소 분비가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계속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되는 거죠. 61세 윤혜숙님이라는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보카도, 샐러드와 견과류를 챙겨 드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몇 달 후 복부 팽만과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이 지나치게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있었어요. 이럴 땐 아보카도는 4분의 1개 정도만, 견과류는 한 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샐러드에 오일을 뿌릴 때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살짝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과하게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도 좋은 기름이지만 과하면 칼로리가 높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과하게 드신 음식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췌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췌장은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쉴 틈 없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야 해요. 간식 없이 일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먹고 10시에 간식, 점심 먹고 3시에 또 간식,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야식까지. 이렇게 되면 췌장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쉬지 못하는 노동자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12시간 공복 루틴입니다.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췌장이 최소 12시간은 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적응합니다. 공복 시간 동안 물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커피나 우유, 주스는 피하세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쉴 틈이 있나요? 2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췌장 효소의 농도가 짙어져서 부담이 커집니다. 마치 걸쭉한 액체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힘이 더 들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커피나 음료로 수분을 채우시는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더 빼앗아가고 음료는 당분 때문에 췌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하루에 순수한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오후에 1~2잔, 저녁에 1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실온 정도의 물이 소화기관에 가장 편안합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3번째는 규칙적인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 운동이 췌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육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췌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20분씩 맨몸 스쿼트나 아령 운동을 해보세요.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데 정말 좋고, 아령 운동은 상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킵니다. 처음엔 5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몸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산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식하게 되고 췌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엔 음식을 먹지 말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췌장에 최대적입니다. 담배는 췌장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술은 췌장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술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술은 가능하면 끊으시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금연 클리닉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췌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예요.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별 증상이 없다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췌장효소 수치나 혈당 검사는 꼭 받아보세요. 가족 중에 췌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관리하시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모두 익숙한 것들이죠. 달달한 음료, 김밥, 튀김, 가공육, 과도한 지방식까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먹는다면 췌장은 점점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달콤한 음료는 괜찮다. 김밥은 가볍고 건강한 식사다. 좋은 지방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달콤한 대신 담백하게, 튀긴 대신 구운 음식으로, 가공된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바꾸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작은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염증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고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몇 시에 잘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잔의 단 음료를 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믹스커피를 무가당 녹차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췌장은 하루에 몇 시간씩 쉴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좀 심심하실 겁니다. 입이 단맛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2주가 지나면 오히려 단 음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3주가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단 음료를 끊으면 김밥도 줄이고 싶어지고 튀김도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작은 변화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세에 췌장 기능을 되찾으신 분, 80세에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분, 모두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음식 5가지를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았다면 다음엔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을 알아야겠죠. 췌장에 영향을 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췌장을 위해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